김종배 시선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백신 패스 도입인데요. 이걸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격려하기 위해선 필요한 조치지만 미접종자에겐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2부에서 방역을 총괄하고 있는 김부겸 총리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의 근거가 되는 성과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주장 들어보고요. 이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검찰 공소장이 공개된 윤미향 의원을 제명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0월 6일 수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네, 더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갑니다. 네. 지금 비 오는 수요일 아침이라고 좀 차가 막힌다는 분들도 계시고, 안전운전하자, 감기 조심하자, 이렇게 촌철님들이 서로서로 인사를 나눠주고 계신데요. 네, 감기도 조심하시고 안전운전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비 맞고 왔습니다. 안 오는 줄 알고 그냥 나왔다가. 아하. 네. 가을비는 좀 맞아도. 뭔 소리, 왜 저만 또 이렇게 차별을 하고 이러세요, 도대체.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자, AS타인 것일까요? 네, 시선집중 화요일의 남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어제 출연을 했었죠. 윤석열 후보가 언급한 위장당원 논란에 대해서 그거 유튜브에서 좀 퍼진 얘기긴 한데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경험을 또 얘기를 했어요. 추미애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도 숨기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추미애 후보가 주심표는 이명박근혜 적폐청산에 잘 쓰겠습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여야 모두 민감한 역선택 논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잡히지 않는 뜬구름과의 싸움인가요? 아니면 증거가 있는 건가요? 어제 TV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증거가 있다, 몇 번 얘기를 하던데. 그 증거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오갔다, 이거 아닌가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모인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아마 그 검찰총장 출신이시니까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그 정도 가지고는 증거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던데. 오간 이야기 갖고는 아주 막연한 정황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설령 그걸 증거라 하더라도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했던 이야기의 그 취지는 이거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 좀 도는 거 나도 아는데 그래 봤자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다. 그냥 안고 감내하고 가야 되는 성질의 문제다, 이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민성의 차이, 민감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민성의 차이다. 9498님이 어제는 왕자 안 쓰고 나왔죠? 라고. 네. 보셨어요? TV토론? 아니, 못 봤어요. 맨날 안 보셔. 전 봤는데. 왕자는 안 쓰셨던 걸로. 네. 왕자는 안 쓰셨던 걸로. 그리고 그 왕자에 대한 질문들이 이제 쏟아졌는데, 아파트에 몰려다니는 할머니 지지자들이 몇 분이 계시다. 네. 그분 중에 누가 써주셨는데, 한 번은 크게 썼었는데, 잘 안 닦아져서 안 지워주고 나왔었는데, 안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무튼 손가락 씻는다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많은 기자들이 이제 몸소 한 번씩 직접 닦아봤다라는 기사도 여러 개 있던데요. 근데 그 기자들은 다 잘 닦인다고 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도 사실 해봤어요. 유성 매직으로 써봤는데 물로 닦였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8일이죠. 2차 컷오프가. 네. 어젯밤에 있었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이 마지막 토론이었습니다. 2차 컷오프 전에. 홍준표 후보는 4위 경쟁이 치열하니까 경쟁하는 후보들의 발언을 많이 하게 하겠다. 이렇게 좀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예. 2차 컷오프를 통과하는 4명 누굴까? 특히 4위가 누굴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고 전망하는 기자들이 많았는데 네.
JB 물어도 전망 안 하실 거죠? 틀릴까봐. 제가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요. 너무 과도한 주문은 하지 마세요. 신도 모른다라는 사유를 제가 어떻게 맞히겠어요. 아니 그래도 뭐 감으로 시사평론을 몇 년을 하셨는데. 감이 아니라 이제 내기할 때는 성립이 되는 거고. 네. 그렇잖아요. 누가 4위 할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누가 1등 할까도 지금 궁금한 사항이라면서요. 그렇죠. 그죠? 네. 누가 1등 할까와 근데 누가 순위는 공개 안 하지 않을까요? 물론 안 하죠. 안 하는데 아무튼 이제 관심사가 그거고 또 한 가지는 턱걸이를 누가 하느냐. 그렇죠? 네. 어깨 힘 센 사람이 될 겁니다. 턱걸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고요. 네. 그래도 촌철님들은 예상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이면서 대선을 5개월 앞둔 경선 국면이다 보니 이번 국감의 대상은 현 정부라기보다 상대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겨냥한 대선의 전초전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거의 모든 국정감사장에 이재명 지사의 특검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붙이자 여당은 국정감사가 정쟁판이냐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 피켓을 벌벌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미안하지만은 간사님이 떼라고 해도 저는 못 되겠습니다. 안 되지 마. 안 되지. 고성만 주고받던 국토부 국정감사는 정회만 3차례나 반복했고 국방부 국정감사는 오후 늦게까지 아예 시작도 못하는 등 거의 모든 국정감사장에서 파행을 빚었습니다. 당초 손팻말을 부착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특검 수용 마스크를 쓰고 나와 여론전을 폈습니다. 네, 지금 이 뉴스 리포트에서는 3개 상임위만 지금 언급을 네. 했는데 다른 상임위도 여러 곳 있었어요. 뭐 다 나열할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고. 네. 이제 국회 또 산자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산자위원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자 산자위는 산자부와 중기부, 특허청을 감독하는 위원회로 대장동 게이트나 곽상도 의원과 1도 관계가 없는 곳인데 왜들 이러냐. 일 좀 합시다. 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김명숙 님이 아휴 징하다라고 해주셨고 초원님이 아휴라고 해주셨는데 네. 사실 뭐 예상했던 그림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형국이 이제 국감 내내 이어질까 이게 좀 걱정인데요. 이거 뻔히 다 아는 도덕적인 얘기는 생략을 합시다. 네. 그렇죠. 그 정치적 소득의 크기만 한번 제가 따져보겠는데요. 이 공방을 영업 전략 차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영업 전략. 예. 네. 1. 박리담인데요. 국정감사는 누가 뭐라 해도 야당판입니다. 부처별로 실정을 파헤치고 비판하면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박을 거둘 수 있고 소박과 소박을 바구니에 주워 담으면 그래서 대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박리담회고 그런 점에서 국감에 임하는 기본 영업 전략은 이렇게 가는 게 교과서적인 거겠죠. 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2번 일확천금이다. 뭐냐? 국감 파행을 불사하면서까지 다시 말해서 소박 거두는 정도로는 만족을 못하겠고 대장동과 특검에 올인을 해서 효과를 본다면 여당 유력 대선 후보에게 치명타를 안길 수 있으니까 이거 대박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이제 야당의 전략인 것 같은데 그래서 두 번째가 일확천금인데요. 결론은 제가 볼 때는 본전치기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왜? 여당이 두 눈 멀거니 뜨고 지켜만 보겠습니까? 아니니까 지금 충돌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놓은 카드 가운데 하나가 윤석열 후보 장모와 오랜 기간 분쟁을 벌여왔던 정대택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카드였습니다. 행안위에서 관철을 시켰었죠. 네. 그랬다가 야당 의원들이 정대택 증인 채택 철회를 주장을 하면서 어제 또 충돌이 있었는데 그러면 특검 마스크를 벗어라. 이렇게 해서 기브앤테이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립하다가 둘 다 접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본전. 그래서 본전치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튤립님은 소박이 아니라 쪽박이다.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예. 빵꾸쟁이님은 인쇄업자는 좋겠다라고 해주셨고요. 핏게 만들었어요. 네. 네. 귓빨간 민경훈님은
행정부는 꿀이네라고 보내주셨는데 국감이 제대로 안 되면 어디가 좋겠어요? 당연히 국감 받는 것이 좋죠. 네, 그걸 지적을 해주신 거고 예. 주주삼방님은 우리나라 정치판만 이런지 다른 나라도 이런지 궁금하네요라고 보내주셨고요. 물론 뭐 다른 나라 의회도 뭐 가끔가다 육탄전이 뭐 연출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TK님은 카메라 앞에선 소리 지르며 뭔가 있는 척하기. 그리고 이제 회의 끝나고 나오면 이제 서로 이제 같이 도시락 먹기. 밥 먹으러 갈까? 이러죠. 네, 그렇죠. 네, 네. 5739님이 우리나라 국회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요? 애들한테 창피하지도 않은가요? 정말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이런 모습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어지겠죠. 네. 특히 국감장 의원님들 노트북 앞에 다양한 팻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대장동 특검 받아라. 이런 거를 많이 붙였고요. 네. 민주당은 50억 클럽,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응수를 했고요. 보다 못한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소수당은 국감 안 합니까? 적당히들 하세요. 네. 이런 팻말을 붙였더라고요. 예. 촌철님들은 국회를 향해서 어떤 팻말을 들고 싶으실지 좀 궁금한데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이 나와서 조금 주목이 됩니다. 네. 그동안 사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엄정 중립을 얘기를 했었고 선거의 계절에 청와대를 끌어들이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었잖아요. 예. 근데 아마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부동산 문제로 보고 말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 이 워딩이 나왔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엄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극중이라는 단어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중? 예, 극중의 위치에서 지켜보고 있다. 네. 극중 누가 썼는지 기억하시죠? 네. 네. 아무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와대는 지금까지 기조는 선거판에 우리를 끌어들이지 말라. 청와대를 끌어들이지 말라. 이 기조가 아주 강경했었습니다. 이 기조를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된다고 해서 청와대가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수사밖에 없어요. 지금 단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청와대가 더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수사와 관련된 코멘트가 될 텐데 이거는 더 그러니까 뭐냐면 벌집을 쑤시는 꼴이 되게 않겠습니까? 어떤 식이 되든지 간에. 그잖아요. 네. 받아들이는 여나 야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하는 마지막 관문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해 있는 상태에서 수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수 없고 또 설령 우회적으로 얘기해도 뭐 이거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네 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뭐 위치로도 그렇고 입장로도 그렇고 극중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일단은 극중이다 이 말씀이신 건데 네. 자 어떤 팻말을 들고 싶으십니까? 국회를 향해 제가 올려주세요라고 했더니 뭐 좀 비슷한데 우아하고 화려하게님이 가지가지한다. 데이지님 세비가 아깝다. 네. 삼순금동님 50억 클럽 오픈해라. 음. 동근이연님이 무노동 무임금 뭐 그거 나올 이런 줄 것들을 알았어요. 보내주고 계시고요. 예. 4400님은 국민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뜨끔하실려나 모르겠네. 예, 그렇다면 국정감사를 하는 게 국정을 제대로 펴서 국민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느냐 이걸 따져보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뒷전으로 물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정부가 일을 잘했는가 못했는가는 국민들의 삶의 어떤 질에 직결되는 부분인데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극히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좀 뜨끔하시다면 오늘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플랫폼 노동자들이 어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웹툰 작가, 대리운전기사, 택시기사, 배달 노동자 등의 대표들이 참석을 했어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자리였습니다. 지적한 문제는 크게 두 갈래인데 이 법명에 나와 있듯이 플랫폼 노동자가 아니라 플랫폼 종사자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사자. 이렇게 되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했어요. 네. 한 예로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에게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과태료만 내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랫폼 노동자들의 어떤 지위가 불안해지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이윤을 독점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과다하게 챙겨가는 문제. 지금까지 수없이 제기됐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8월에 스마트 호출 요금을 최대 5,000원으로 인상했다가 비난 여론에 밀려서 이제 폐지한 게 그 예인데 법에 이에 대한 대책이 없거나 너무 부족하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던 거죠, 어제.
그런데 마침 어제 이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국회에 출석을 했죠. 그렇습니다. 국회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카카오가 빠른 기존 경제 생태계를 황폐화시킨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김범수 의장은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이 자리에서 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고쳐지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범수 의장이 말한 것 중에 제가 밑줄 지은 그런 게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벗어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죠? 저는 그게 궁금한 건데요. 네. 그 자리에서만 목소리를 높이고 땡. 그 다음에 돌아가면 또 다른 모습 보이는 게 수없이 반복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기업 문제에 있어서. 네네.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이 바로 이런 우려 때문에 열린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자본의 선의에 기댈 게 아니라 제도의 규율을 적용할 때다. 그래서 규율을 짜려면 제대로 짜라. 이게 어제 기자회견의 취지 아니었겠어요? 좀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귀 열고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짐은 또 기록으로 남겨두면은 또 기억이 되니까요. 네. 김범수 의장이 어제 국감장에서 밝힌 마지막 다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카카오 아주 초창기 때 2013년에 전 직원을 모아놓고 카카오의 방향성을 100만 수익을 내는 파트너를 만들고 연간 매출 10조 이상 하자라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를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했고 공정거래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혁신의 축과 그 다음에 독점에 대한 폐해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조차도 또 카카오 공동체 내부의 많은 CEO들조차도 그런 플랫폼의 성공에 약간은 꽤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카카오가 거듭나는 계기로 삼고자 이후로 추가적으로 훨씬 더 많은 그리고 좀 더 신속하게 그런 실천 계획들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런 논란 속에 책임은 저한테 있으며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속하게 실천 계획을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아랑님이 이윤 독점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여름 경제 총조사 조사원으로 일했는데 예. 플랫폼 수수료 많이 나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허.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네. 레드헤어님은 플랫폼 노동자들 덕분에 혼자 여행 다닐 때도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데 그분들은 필수 노동자입니다. 50억씩 주라!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노동자지 사장님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종사자가 뭡니까? 종사자가. 예. 그러니까요. 법을 좀 바꿔주시면 제대로 네. 바꿔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건 또 반복되는 뉴스네요. 안 고쳐지는 거죠. 네, 안 고쳐지면 계속 두드려야죠. 네. 군납 식품업체 관리가 엉망이라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또 나왔습니다. 군납 식품에서 수많은 이물질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머리카락, 비닐, 플라스틱 조각, 철사, 곤충, 심지어 개구리에다가 식칼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먹는 거에서 나왔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한 업체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 동안 22건의 이물질 검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올해 97억 규모의 신규 납품 계약을 따냈다고 합니다.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건데 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기한 의원이 안규백 의원인데요. 안규백 의원은 군납 규정 때문이다. 이 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대한 이물질이 발생하면 0.2점, 경미한 이물질이 발생하면 0.1점의 감점을 신규 입찰에 반영을 한다고 해요. 감점을 하는데 그러면 만점이 몇 점인 줄 압니까? 100점이랍니다. 100점에서 0.2점 감점이 봤자 개가 나겠습니까? 굉장히 후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단순한 의문이 생기는데요. 군납 식품업체가 독과점을 형성해서 그 수가 극히 적고 군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거의 없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럴 수밖에 없다. 최소한 상황 논리라도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군납 식품업체 만약에 그 호루라기 버섯 도열시키면 수없이 도열될 수 있는 업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운영합니까? 이걸 지금 납득을 할 수 있겠어요? 그잖아요. 못하죠. 네. 업체가 없는 게 아니라 열의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납품 통로 확대를 위해서 관련 업체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입찰 안내를 했다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을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왜 안 하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입장 바꿔서
자기가 식당 가서 그러니까 밥 먹는데 거기서 이물질 나와서 그러니까 그 식당 또 찾아갑니까? 보통 사람들 안 가잖아. 안 가죠. 네, 안 가죠. 근데 왜 군납은 왜 이렇게 하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김영선님이 빽이 좋은가? 장현성님 진짜 비리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빵꾸쟁이님은 군납도 인맥 아닐까요? 이렇게 의심들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좀 제대로 손 좀 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8782님이 개구리 반찬도 아니고라고 보내주셨는데 개구리 반찬은 그냥 놀이할 때나 나오는 말이 아닌가 싶고요. 개구리 반찬이 아니라 개구리가 지금 식품에 들어갔다니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네. 도입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